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WTO 사무총장이 중국 실험실을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자 중국 네티즌들이 미국 실험실도 조사하라며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포트 데트릭 실험실이 에볼라 등 강력한 바이러스를 보관 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책과 대내외 수요 압력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운 운임이 역대급으로 치솟으면서 수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물론 화물을 실을 공간마저 부족해 이중고에 시달리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운 운임을 지원해 비용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5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기준 중국 CATL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센 리서치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의 지난 5월 사용량은 총 5.7기가와트로 1위를 기록해 전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월요일장 오늘 오전에는 양시장이 큰 폭의 하락으로 움직였습니다. 현재 시간에는 낙폭을 줄여 나가면서 그래도 코스닥은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렇게 두 가지가 시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은 또 원달러 환율 급등을 하게 되면서 양시장을 하락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히면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찾기가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번 한 주 좀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월요일장부터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가 흔들리면서 국내 시장 역시나 흔들리고 있죠. 그래도 큰 이탈 없이 장 마감하길 바라보면서요. 이 시각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을 했죠. 장중에 하락폭 키워나갔는데 현재 0.99% 낙폭 보여지고요. 3,24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코스피보다 낙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장중에도 반등 시도에 나서는 모습은 계속해서 보였는데요. 현재는 0.22% 내린 1,04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7,92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4,106억 원, 외국인은 3,60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571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각각 621억 원, 78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여름 폭염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항공주, 철강주가 있습니다. 네, 먼저 여름 폭염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참 더웠는데요. 이번 주엔 전국이 30도로 웃돌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에어컨과 선풍기 같은 전자제품들도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관련주,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들까지 모두 일제히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현재 5%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7,8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태경케미컬 2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76%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위니아 딤치아 5,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78%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신일전자 현재 27%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2,825원에 거래되고 있고 에센테크 역시나 29%대 급등세 보여지면서 1,9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주항공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앞으로 2040년까지 우주 산업 시장이 1조 달러 이상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또 했죠.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에 국내 기업이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간접적인 수혜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또 강세 흐름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한국항공우주가 스페이스X와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체에 계약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초반부터 오름세 보여졌습니다. 현재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된 듯한 모습이긴 한데요. 한국항공우주 0.29% 오름세 보여집니다. 34,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트레가이 현재 0.71% 오른 5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EDT 7%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1,9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또 오르는 진단키트주입니다. 주말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 확진자 수 기록을 했죠. 1,252명 기록하면서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이자 또 13일째 1,000명대 웃도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시즌 0.52% 오른 7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2.21% 오른 27,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오니아 34,900원에 거래됩니다. 12%대 강세고요. EDGC 5,2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첫랩 5%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콘택트주가 힘을 내기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항공주, 여행주, 호텔주 동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이틀 연속 낙폭 그려지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현재 7%대 낙폭 그려집니다. 1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23,75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2% 내림세 보여지고요. 진에어 현재 4%대 낙폭 그려지고 에어부산 6%대 낙폭 그려집니다. 네, 다음은 철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호재로 강세 흐름 보였던 철강주였죠. 포스코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조정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1.91% 내린 3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국제강 2만 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26% 내림세 보여지고 있고요. 세아제강 현재 1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26% 내림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2개월여 만에 90만 원대에 다시금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2.22% 오른 9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이 진단키트주들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여름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행항공 관련주들 하락하는 흐름 짚어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객장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하는 종목이 참 적습니다. 제한적인 분위기인데요. 현재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D 바이오센서, 한미반도체, 효성 첨단 소재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톡스, 시젠, 펄어비스 등이 매수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HMM, 솔루엠, 한미반도체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터파크, 상하프론테크, 대한광통신 등이 매우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주도 섹터가 좀 없는 가운데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오늘 좀 약세장 그런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월요일장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 한 주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소비 심리 위축에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재확산이 되면서 향후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또 리오프닝 수혜주 같은 경우에도 주차 좀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좀 약세 요인이 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좀 동반 순매도세에 좀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좀 회피 심리가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오늘 또 상승하는 종목의 게임주들, 2차 전지주들 있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주간의 이슈들 살펴봐야겠죠.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다소 좀 어두운데요.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실적 발표 시즌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또 미국 증시에도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하나씩 나올 텐데요. 이번 한 주 일정 좀 살펴주시죠. 예, 이번 주 같은 경우 특이한 일정은 별로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소 잊고 있었던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도래했다라는 점이죠.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그나마 현재 지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주가 지수가 조금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고요. 내일 같은 경우 미국에서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같은 경우 그렇게 긍정적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넷플릭스의 실적과 연관돼서 플랫폼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흐름들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1일 수요일 같은 경우 일단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그다음에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같은 소비재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됐다라는 면 이러한 때문에 현재 미국 지수가 조정을 좀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소비주들의 관련된 움직임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주들이 현재 지금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 쪽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경제 지표로는 수출 동향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의 수출 동향이 발표가 날 텐데요. 계속해서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2일은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현재 지금 22 통화정책회의가 갖고 있는 무게감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통화정책에서 나오고 있는 발언들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인텔, 그다음에 AT&T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월풀까지 발표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 포착이 되고요. 트위터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동반된 움직임. 더군다나 22일 목요일은 네이버의 이제 실적 발표가 같이 있거든요. 트위터와 네이버의 동시 실적 발표에 따라서 플랫폼 관련주들의 동반된 움직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KB금융의 실적 발표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3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대차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가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더불어서 관련된 주식들의 동반된 실적 발표가 같이 있거든요.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의 실적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주들 최근에 답답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변동성이 혹시 생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 같은 경우 22 통화정책회의 외에 특별한 경제지표가 없는 그러한 주간인데요.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폭염처럼 꽉 눌려있는 그러한 답답한 흐름 속에서
일부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보여줬듯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답답한 흐름들이 연이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과연 주가는 삼성전자처럼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지난주 강했던 효성그룹주처럼 움직일 것인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에 따라서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수가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있는 주요 기업들, 조선주들, 그리고 네이버, 수요일, 목요일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고 22 통화정책회의까지도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면서 또 실적 발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어닝 서프라이즈와 주가 상승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소장과 이번 주 이슈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시장 긴급 점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샘플러스 이지한 전문위원 연결해서 실적 발표와 관련된 이번 주 전략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한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실적 발표, 이번 한 주간에 있을 기업들의 발표 일정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되면서도 지수 분위기가 워낙 좀 좋지가 않은 오늘 장이다 보니까 두려움도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략 좀 챙겨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일단 시장의 시작이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하락 여파를 좀 받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별다르게 상승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는 장기 국채 미국의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등락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등락이 제한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번 주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은 사실 별다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한 3,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선물이 한 5천 계약 이상, 장중에 6, 7천 계약까지 매도를 갔다가 매도폭이 좀 줄어드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에 움직이는 수급의 움직임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와 매수를 유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때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선물 매도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시장은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고 난 이후에 실적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기저효과에 좀 기대했던 부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과 대비를 이루면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지 않으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는 거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은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오히려 어닝 쇼크에 조금 더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연말 연초 이후에 대형주들이 대부분 급등한 이후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싸지 않다라는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등락을 먼저 살펴보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지난주에 반등을 좀 이어던 기조가 오늘 다시 되밀리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번 3,316이라는 코스피 고점을 좀 형성한 이후에 시장은 대밀렸고 반등을 좀 주고 있지만, 사실 이번 등락이 한 번에 바로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상승으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수급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초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좀 전환하기는 힘들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시장은 이번 주에 좀 대밀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대밀린 이후에 직전 저점을 좀 지켜주면서 기술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좋게 나온다면,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구간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어려워졌냐라는 부분들을 좀 본다면 역시 시장의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기조가 미국 시장과 좀 동조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을 잠깐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굉장히 급등한 이후에 복합권에서 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급등한 양상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고 지난 8월, 9월, 10월 조정 이후 최근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기조, 코로나19 이후에 급등했던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경우는 일단은 지난 연말 연초에 주식시장에 굉장히 급등했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난 2월달 이후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역시 1 아래에서 1.8까지 굉장히 급등했던 구간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 5일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큰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주식과 장기 국채 금리, 원자재 가격이 모두 동시에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고조되었던 구간이 지난 4월, 5일 구간까지 좀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급등했던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지금은 조정을 일부 야기하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조정은 장기국채 금리의 하락과 원자재 가격의 급락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먼저 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장기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한때 1.8% 이상까지 치솟았던 미국 장기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1.3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의 영향보다도 오히려 미국 장기국채 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형성되어 있는 1.3 아래는 지난번 2월 달에 급등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의 1.2 정도와 상당히 일치하는 위치에 이제 거의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장기국채가 금지했던 이 2월 달에 1.2 정도에 형성됐던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다시 그 수준까지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는 급등했던 구간에서 이제 정상적인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장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부분에서 지금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왔고 만약에 이제 장기국채 금리가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간다면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주도주로 부상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2분기 정점론을 비롯해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인데 이렇게 될 경우는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1.2 아래로 내려가면서 혹시 1.1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좀 나옵니다. 자, 이 우려감이 지금 현재 우리 증시를 어렵게 하고 글로벌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장기국채 금리가 떨어질 때는 안도렐리로 IT 성장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상승하거나 교차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현재 장기국채 금리가 굉장히 미묘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보니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을 하고 IT 성장주들도 하락을 하는 경기 관련주와 성장주가 모두 다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엔 가장 힘든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이후에 IT 성장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올 초부터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굉장히 선순환의 움직임이 지나왔다면 지금 이 구간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시기일 수 있는 경기 관련주와 IT 성장주가 동시에 다 하락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시장의 우려대로 과연 지금 현재 이런 경기와 관련된 침체 국면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장의 우려감이 좀 증폭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서 경제 발전 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액이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영업이익 기조 그리고 2분기 실적 기조를 본다면 사실 침체라는 표현을 좀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반면에 이제 이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의 경제 지표 중에서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객관적인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만 심리와 관련된 경제 지표가 오히려 시장을 조금 압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실적 시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반영이 되지도 않고 경기 관련된 종목들과 IT 종목들이 동시에 하락하는 이중고를 좀 겪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기조는 사실상 시장의 국면으로 본다면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 구간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가장 크게 가져왔던 원자재 가격들이 정상화 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에 장기 국채 금리도 지금 현재 떨어졌고 주식 시장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상당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기조들이 마무리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다우존스 지수가 이 행보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에서 이번 주 초반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이 구간이 좀 지나면 시장은 다시 완연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를 우리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살펴보면 사실 삼성전자는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상승 각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도 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 달에부터 1월 달 급등하던 이 구간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한 두 달 상간에 70%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두 달 상간에 70%라는 굉장히 큰 폭의 등락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삼성전자에 가졌던 기대감, 올 2분기에 나왔던 12조 5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은 어쩌면 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미 시장에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실적이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속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저 정도 급등하는 단기간에 두 달 만에 70%를 급등했는데 불구하고 사실 8만 원대 근처에서 지금도 주가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반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의 등락을 좀 봤을 때 단기간에 저 정도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의 레벨업 기준을 4개월 단위로 해서 30% 주가가 급등할 때를 레벨업이나 레벨 다운되는 시기로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을 보였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3개월에 삼성전자가 30% 이상 상승했을 때는 조정폭이 거의 절반 가까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조정폭을 본다면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만큼 시장에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IT 종목에 대한 지금 접근은 미국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도 8월달 이후가 지나면 주가는 상승 쪽으로 완연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또 대표적으로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던 종목이 포스코인데요. 삼성전자가 IT 성장주 쪽을 대변하는 대장주라면 최근에 포스코는 경기 관련된 종목을 대변하는 대장주였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상승세에서도 불구하고 연초에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2차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2차 상승 이후에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에서 이 조정을 받을 때 조정받는 구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대부분의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의한 원자재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폭락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 대부분의 경기 확장과 관련된 기조 섹터들, 철강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실적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2분기 실적을 보면 2조 2천억이라는 예상했던 2조가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2조가 된다라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2조 2천억이라는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인플레이션 오르감이 꺾이면서 추세가 꺾이지 않았냐라는 부분은 조정으로 보는 게 일단은 좀 맞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유럽의 탄소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지표가 2분기 순간적으로 조금 예상치만큼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은 길게 본다면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이슈들이 들어와서 조정을 좀 받을 때가 길게 본다면 오히려 이런 경기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지금은 주가가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큰 부분이 이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품 가격의 인상이 시장에 원활하게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반응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기적인 시장의 역방향일 뿐 전체적으로는 결국 인플레이션 오르가면 조금씩 살아날 것이고 테이퍼링을 해야 될 것이고 금리 인상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종목은 인플레이션이 우려감이 나올 때 오히려 이것을 수혜를 받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다라고 보시는 관점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이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 구분 짓는 가장 편안한 방법은 제품 가격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데 제품 가격이 인상이 덩달아 된다면, 예를 든다면 포스코 같은 철강업체들은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나 조선용 쿠팡 가격을 지금 연에 4, 5회 이상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상되는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이번에 포스코처럼 분기 실적이 2조 2천억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제품 가격 인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섹터 종목들은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간주를 하도 될 것이고요. 이런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아마도 지금 현재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디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약간 삼성전자 좀 다른 모습인데요. 이 차트를 잠깐 월봉의 관점에서 조금 본다면 포스코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직전 고점에서 조정받는 모습에서 월봉으로 보면 조정의 각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일적으로 그렇게 조정 폭이 크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포스코가 경기가 확장되는 시점에서 가져왔던 주가 등락을 좀 본다면 어쩌면 이제 이런 구간의 등락이 지금 현재 이런 구간의 등락으로 비유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손바뀜이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까지 본다면 생각보다는 포스코의 목표 가격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적어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도주를 공략한다면 이런 여력이 남아있는 쪽과 IT 섹터에서 어느 정도 슈퍼사이클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주가의 여력이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아마도 이전에 우리가 경기 확장 구간에서 경험해봤던 주가의 등락을 보시면 예전에 유동성 장에서의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30배 가까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2배 이상 가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신다면은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를 짐작을 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 우리가 외국계 펀드들이 요구하는 바는 차트상의 위치보다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부분과 지금 가격이 원래 예상되어 있던 가격보다 싸냐라는 부분인데 포스코를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2조 2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는 이전에 고점을 했던 2007년도 8년도 이때와 비견주어도 전혀 실적인 손색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시즌에 굉장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시점에서 이후에 주도주로 등장할 수 있는 섹터 자체가 굉장히 커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지금까지는 공포로 받아들였고 조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정상적인 굉장히 급등했던 구간에서 내려와서 점진적으로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찾아서 그 종목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서 수익을 좀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은 매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실적 시즌에서 주도주가 없고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당장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대응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당장의 오늘 내일 대응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섹터, 종목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급등이 내려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킹, 시장 전체의 인덱스 펀드나 지수를 맞춰가는 패시브 자금은 거의 이제 움직일 여력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화 된다면 이제 기관, 투신이나 연기금으로 비롯된 액티브 자금이나 그다음 외국계 액티브 자금들의 종목별 활발한 공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고정화되면 액티브 자금들이 개별 종목 공략을 많이 나서게 됩니다. 그 개별 종목의 공략은 작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인데요. 작년에는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섹터 전체를 공략하는 바스켓 거래가 많았다면 올해는 아마도 이제 그런 부담감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 공략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적인 외국인과 기관, 투신, 연기금의 액티브 자금이 움직이는 종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이 두 가지를 투톱으로 전략을 짜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조금 더 지금 구간의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좀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의 흐름이 상승으로 돌려가지 못하는지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전략은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들으셨는데도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지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속 정보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꼭 인플레이션 수혜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간편하게 입장하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환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미스터 복광으로 이어집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의 김혜연입니다. 미스터 복구왕 원래는 총 복구 금액으로 순위를 집계를 해서 복구왕을 선정을 했었죠. 오늘부터는 위원님들의 개별 종목의 수익을 순위 집계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현재 또 순위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 정재훈 위원님의 한라홀딩스가 10% 수익 챙기면서 랭크가 됐습니다. 4위는 이지환 위원님의 LX 세미콘이 11.14% 수익 내주고 있고요. 3위 허반석 위원님의 삼성 SDI가 15.78% 수익 기록하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에 이어서 2위 역시나 허반석 위원님의 CJ제일제당이 17.38% 수익을 내면서 2위 자리 차지했고요. 대망의 1위는 박원재 위원님의 솔루스 첨단 소재가 18%대 수익 달성하면서 1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5개 종목 중에서 2종목이나 랭크를 해주신 허반석 위원님의 개별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재 호텔신라 18% 수익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하면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ISC 우양 역시 12%대 수익 달성하면서 익절했고요. CJ제일제당 17% 수익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오늘은 소폭 조정받는데 여전히 높은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15%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오리온 모두 수익권입니다. 에스코넥 어제 오늘 흐름이 좋죠. 7.28% 수익 달성하고 있고요. 포트 중에 유일한 손실권인 SFA 0.85% 손실 보고 있습니다. 0%대 손실이고요. KH바텍 현재 1.86% 수익 달성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탑5 중에 2종목을 랭크하신 허반석 위원님과 전화 연결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의 포트가 정말 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스코넥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이 또 폭염 관련주로 엮이면서 어제 오늘 오르고 있고요. 또 KH바텍도 오늘 장중에 3% 넘게 올랐잖아요. 이 두 종목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리고 휴대폰, 폴더블폰, 그리고 수소, 그리고 전력,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유소에 출연을 할 때 당시에 과대 낙폭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거의 하한가까지 20% 장중 좀 흘러내리면서 2,000원 선을 하회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유심 있게 지켜보던 종목이었는데 가격적인 전략이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매수가를 2,130원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약 수익 구간에 있는 것으로 약 7%대 수익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21년도 전체 흑자 전환 전망도 있었고요. 22년도 영업이익은 올해 영업이익 대비 133%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수소, 전력, 여러 가지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기업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집중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오늘 윗꼬리를 크게 달고 지난 금요일도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나왔는데요. 이번 주 중에 조금 더 시세가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2,300원 이상 권역에서는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때에는 단기적으로 약 10%대 수익률 정도는 챙길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저가 매력도로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KH바텍입니다. 폴더블폰 앞으로 8월달 언팩 행사와 본 제품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갤럭시 폴더블 3 그리고 Z 플립 3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27일 출시가 되게 될 경우에 관련한 폴더블폰 업체들도 부품 수혜주들도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현 구간에서 추천을 드릴 때에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이러한 추세선을 좀 그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과 맞닿아 떨어지는 부분들의 동그라미를 한번 그어보면요. 이러한 구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 봄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판단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라는 전망치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좋은 흐름들이 올해가 끝이 아니라 2분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2년도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5% 성장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80%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매출액은 51%, 영업이익은 82%, 당기순이익은 65%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22년도도 끝이 아니고 23년도까지 매출액 18%, 영업이익 42%, 당기순이익 45%. 결국엔 올해가 끝이 아니고 내년도 끝이 아니고 후년까지도 양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쉽게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말씀, 이 추세마다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행한 선을 긋고 위로 이렇게 올려본다면 중기 되돌림 자리와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도 매 방송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따라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연습을 좀 해보시면 결국엔 이 주가의 극대화, 수익률 극대화 라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보다 4분기 물량 공급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폴더블폰 상반기 물량이 100만 대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신규 모델 출시 효과들이
함께 반영되면서 하반기 물량 700만 대 수준까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KH바텍은 힌지라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파인테크닉스는 힌지와 비슷하지만 메탈 플레이트, OLED 패널을 받쳐주는 메탈 플레이트 조금은 다른 힌지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KH바텍도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결국엔 바닥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인내해보는 관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보험이나 연기금에서 살짝살짝 매수세가 조금 잡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이어서 2주 이상 외국인들은 순 매수를 지속해주고 있는 모습들까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KH바텍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다 수익 수혜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화학업체 대비, 다른 업계 대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실제 판매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들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 부분 쪽에서 화이트 바이오라는 부분들은 조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이제는 조미료의 원료인 핵산 그리고 사료 첨가제로 불리우는 아미노산, 이쪽 바이오 부분 피드 앤 푸드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비록 조금 지연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연된다 하더라도 컨택트와 언택트의 모든 수혜가 가능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리포트들과 뉴스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가격이 마찬가지로 40만 원대였습니다. 매수가가 40만 원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면 결국엔 이 구간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불리우는 구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적어도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50만 원 언저리까지는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괜찮은 수익들을 내실 수 있고 내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같은 경우에도 이보다 더 나은 수익률, 지수가 우상향하면 계좌의 총 수익률도 늘어나야 되는 것들은 아주 당연한 이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유익 있게 종목들을 보시고, 지수가 신고가고 종목들도 신고가이기 때문에 덜컥 너무 급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살 때도 인내심이고 팔 때도 인내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시장 대응하시고 종목들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에스코넥 2,300원대의 슈팅 나오면 10%대 단기적인 수익 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KH바텍도 7월 8일 폴더블폰 출시에 맞춰서 관련 업체들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향후에 올해가 끝이 아니라 실적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과 장중에도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 알아보았습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이죠. 주유소에서 또 위원님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포트 운영하게 될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이 순위에 들지 기대해 보면서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델타 변이 검출률이 33.9%포인트로 전주보다 10.6%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확산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대응하는 전략 여러분들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자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으로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